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최저점에서 날아오릅니다. 정부 수소 경제를 지금 현재 올인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급등할 수소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우상향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갈 저평가 종목들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180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안 바라죠. 여러분들이 영상들 보시면서 상승할 종목들, 수익 낼 종목들 모두 확인하시고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댓글은 꼭꼭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소 저평가 종목 탑3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냐 아니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락세가 강하게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락세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반등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반등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좀 어느 정도 하락세로 또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최근 이슈를 두 가지로 만들겠습니다. 증시가 반등 나온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지만 푸틴의 발언에 따른,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어느 정도 증시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요소겠죠. 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에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증시에 부담이 큰 상태였는데, 푸틴이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함으로써 좀 급락을 만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마디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럽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어, 푸틴 대통령의 발언 뒤에 50유로 이상 천연가스 선물의 가격이 하락이 나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푸틴은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부족과 관련해서 유럽 일각에서 제기되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확대가 더뎠기 때문이다라는 불만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의무를 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였다며 천연가스를 포함해 올해 유럽에 보내는 에너지 자원 규모를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 공급 확대를 언급을 한 거죠. 공급 확대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던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름 던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가즈프롬의 유럽 수출 규모가 올해 초에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으나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 내 수요가 늘면서 가즈프롬의 유럽 수출 규모도 9월 들어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푸틴이 이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에서 9월 일자리가 19만 개, 사실상 50만 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꾸준히 사실상 뭐 30만 개, 20만 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델타 변이 유행에 두 달 연속 실망이다라는 건데, 8월 달도 안 좋았지만 9월 달도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두 달 연속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9월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4천 개 늘었다 밝혔고, 지난달은 36만 6천 개의 절반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달도 늘긴 늘었지만 지난달보다 덜 는 게 또 이번 달이다. 그래서 2달 연속 거의 반, 절반, 절반에서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전망치가 약 50만 개인데 50만 개씩은 일자리를 맞춰줘야 충분히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경제 회복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제는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이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도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싸서 부채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또 이게 끝나니까 또 일자리라는 리스크가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이 문제가 사실상 지금 우리 델타 변이라든가 코로나19의 아직 완전한 이 회복세가 불가능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당장에서는 시장이 조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지난달이 36만 그리고 이번 달이 19만 그러니까 9월 달이죠. 9월 달이 19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증시는 지속적으로 콘조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우상향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인 하락세도 아닌 혼조세, 상방도 하방도 아닌 횡보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그 안에서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만 움직이고 이슈가 있는 기업들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11월에 발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중 하나가 수소경제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는 거의 한 달 전이죠. 미리 수소차에다가 올인을 박아놨습니다. 나는 올인 이미 해놨어요. 현대차 배터리 수소차 올인을 박아놨고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2035년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합니다. 원래. 그럼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근데 35년까지는 아니지만 45년까지는 완전히 탄소 중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기존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들까지도 싹 다 친환경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는 것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는 것조차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환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배터리 그리고 수소차를 앞세운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으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합니다. IAA 모빌리티 2021에서 2045년까지 자동차 생산, 운행,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는 차량 협력사 공장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해서 75% 줄이고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도입해 2045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을 실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탄소가 나오면은 그거를 모아서 그걸 다른 이제 저장해 놨다가 다른 에너지로 쓰는, 그러니까 탄소가 나와도 그 탄소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더라도 안 나온 걸로 치는 거죠. 왜? 다른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는 걸 잡아서 다른 에너지로 갖다 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통 이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보고 이거를 탄소 제로라고 부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나오지만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하는 차량 운행 단계 배출 저감을 위해 제품 및 사업 구조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모델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부 다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유럽 시장 전 모델 배터리차와 수소차로 구성하고 2040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전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45년 전까지는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힌 거고, 수소차 RV 라인업을 넥소 1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 넥소 페이스리프트와 스타리아 수소 전기차를 선보이고 2025년 이후 대형 SUV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자동차에 대한 지금 이 여러 가지 자동차의 이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죠. 그리고 넥소
페이스트리프트라든가 새로운 이제 자동차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도 공개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실상 주변에 좀 뭐 물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좀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좀 움직이는 아이오닉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도 어쨌든 간에 열심히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린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현대차가 넘어가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올인을 선언을 했고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실제 정부도 올인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 전방위 홍보하라. 이미 뭐 수소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라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시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옛날에 뭐 터지니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터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수소를 둘러싸고 있는 게 터져야 터지는 건데 수소와 작용하지 않고 수소와 함께 터지지 않는 것들로 감싸고 있다면은 수소는 터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라는 얘기고,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나라 수소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21개국인데 우리나라만 셀프 충전을 못하고 있다. 수소는 LPG나 석유보다도 사고 비율이 낮은 에너지인데 그런 인식이 확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수소가 터진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왜 이렇게 쫄아있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파리에는 도심 내 번화가에 수소 충전소가 있다. 우리도 시민들을 설득해보자. 그래서 사실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더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수소에 대한 계속 정책적인 얘기 나왔지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정부도 지금 몰빵 치자.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좀 힘을 입어서 2030년 수소차 핵심 3세대 연료전지 상용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등의 심장 역할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3세대 기술 상용화 성공 여부가 2040년 수소 경제 대중화 시대 달성의 열쇠로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은 수소 에너지로 열심히 달리는데 뭐 속도도 안 나.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 그럼 쓸 게 없잖아요. 왜 씁니까? 아니, 속도도 안 나고 빨리도 못 가고 오래도 못 쓰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이 수소차를 쓰냐 또는 수소 에너지를 쓰냐 이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8년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차종 전체를 수소차로 바꾸기로 하고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2023년 상용화할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죠. 빠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까지는 상용화한다는 뜻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명과 경제성, 부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총 주행 거리 수명은 약 20만 킬로를 한참 밑돌고 제조 원가는 전기차에 비해 50% 가까이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를 탑재해야 할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전기차에 비해 불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기차는 무겁습니다. 전기차는 무거운데 이제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수소차는 사실상 무겁진 않은데 부피가 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좀 오래 쓰는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당연히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수소차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7일 수소 사업 비전을 발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통해 3세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 같은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현대차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은 주행거리를 50만 킬로, 그러니까 거의 2배, 2.5배 이상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대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승용차용인 100kW급 개발 중인 3세대 시스템은 기존 넥소 차량에 적용된 2세대 시스템에 비해 부피가 30% 정도 줄어든다. 어쨌든 부피로 줄어들고 지금보다는 2배 이상 빠르게 달리고 열심히 달리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수소차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용화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놔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기차, 뭐 비행기, 여기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솔직히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건 뭐냐면
올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 작년에 2배가 늘었고요. 현대차가 1위입니다. 네, 물론 정부에서 산 게 상당히 많아요. 정부에서 거의 8, 90%를 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실상 안 굴러가는데 쓸 수 없는데 사질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상당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올해 전 세계 수소 연료 전지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현대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 새 각국에 등록된 수소 연료 전지차 총 판매 대수는 약 1만 1,200대로 작년 같은 기간 5,900대에 비해 91%,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형 모델 도요타 미라이 2세대 신모델이 수소차 성장세를 주도했다. 네, 물론 뭐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넥소는 올해 8월까지 작년 4,400대보다 34% 늘어난 5,900대가 판매돼서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약 50%가량,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차는 지난 1분기 도요타 아까 뭐 성장이 높다 했죠. 밀려서 2위를 차지했으나 계속 늘면서 어쨌든 1위를 탈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수소차 판매량은 일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케이, 수소차가 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수소차 관련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뭐 지금 현대 공급하고 있고 뭐 현대 뭐 수소에 뭐 부품 공급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걸 찍을 게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안전성을, 얼마나 안전한지를 전 세계 알려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안 터져야겠죠. 안 터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안 터지기 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에코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뭐 150% 가까이 최근에 상한가나 급등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 CFRP 재평가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RP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를 가지고 이제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뭔 소리냐?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모든 사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하며 향후 새로 출시되는 모델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로만 출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혀졌고요. 수소전기 승용차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현대차의 경우 1종인 수소전기차 RV 라인업을 점진적으로 3종으로 확대 나가겠다. 아까 얘기했죠. 넥소에서 뭐 아까 스타리아부터 시작해서 SUV까지 해서 3종으로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수소차라는 게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기차, 선박,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게 플라잉카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뭐 주택, 빌딩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로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플라스틱 범퍼,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동차 연료 소비의 약 23%는 차량 중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울수록 연료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연기관의 차에 비해서 연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동차를 조금 무게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1500kg의 승용차 무게를 약 10% 줄이려면 연비는 4%, 6%가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 가속 성능은 8%가 향상된다. 그러니까 멀리 가고 빨리 가기 위해서는 차가 가벼워야 돼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초경량 탄소 섬유 광합 플라스틱 CFRP 소재 개발을 통해 경량화 기술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RP 루프렉은 기존 소재인 스틸 알루미늄 고중량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빨리 달리고 좀 더 멀리 달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CFRP는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로 구성된 복합 재료로 뭐 항공, 우주, 자동차, 선박 등등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다는 건데, 아니 그냥 뭐 가볍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가벼운 게 아니라 이 CFRP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탄소 섬유 1만 번 감아 만든 넥소 수소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 하이 솔루스죠. 뭔 소리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촘촘하게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감은 겁니다. 탄소 섬유로 막 감아 놓은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쭉 보겠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 공장은 현대차의 수소 자동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탱크 생산이 한창이었다. 수소를 담는 플라스틱 통을 실타래처럼 탄소 섬유가 감았습니다. 라이너를 둘러싼 탄소 섬유의 두께가 20mm가 이상이 될 때까지 3시간가량 작업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탄소 섬유를 총 1만 번 감는다고 합니다. 라이너를 뽑아낸 뒤 탄소 섬유를 어떻게 감느냐, 이 두 단계가 수소 연료 탱크의 품질 사실상 결정한다라고 밝혀졌고요. 지금까지 약 6만 개의 수소 연료 탱크를 공급하면서 한 번도 클레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탄소 섬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수소 전환 기술로 꼽히는 타입4는 해외 기업 중에서도 일본 도요타 정도만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성공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모든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내압 테스트, 기밀 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내압 테스트는 수소 연료 탱크의 사용 압력보다 4.5배 압력을 물을 넣어서 물이 새거나 연료 탱크가 손상이 되는지 살피는 과정이고, 기밀 테스트는 고압이나 저압의 가스를 넣어 새는 게 있는지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를 통해서 만든 수소 연료 탱크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15,000번까지 반복해서 장기간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문제를 점검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탄소 섬유를 감아서 쓸 수 있는 지금 이 수소 연료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타입4 수소 튜브 트레일러도 선보였습니다. 수소 튜브 트레일러는 수소를 생산지에서 충전소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금속재로 만든 타입1에서 사실상 이제는 다시 탄소 섬유나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타입4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지금 보이는 탄소 섬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철을 쓸 게 아니라, 딴 걸 쓸 게 아니라 뭐다? 이 탄소 섬유를 쓴다는 거예요. 탄소 섬유를 통해서 사실상 불이 날 것도 안 나고, 사실상 문제가 생길 것도 문제가 안 생기고, 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어디서 나온다? 이 탄소 섬유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터질 것도 안 터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안정화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 탄소섬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섬유 관련주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는 이미 아시겠지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상태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게 배터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소 연료 탱크 중에서도 수소 연료 탱크 관련주입니다. 탱크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도 탄소 섬유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일진 하이솔루스뿐만 아니라 저는 탄소 섬유 관련주라 말씀드렸고요. 과거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일치테크란 기업이 있습니다. 일치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고요. 아까 얘기했던 CFRP입니다. 바로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이고요.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코프라입니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탄소 섬유 광합 플라스틱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코프라다. 그리고 아진 산업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지테크를 좀 보시면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저점을 찍어주고, 충분히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바닥을 찍어주고 추세를 돌려서 좀 상방을 보고 있는, 대략 높이 올라간다 한다면 4,500원 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그냥 단지 수소가 아니라 수소 연료 탱크의 탄소 섬유 관련된 기업이다. 이제는 수소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쓰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 연료 탱크, 탄소 섬유를 이용한 이 수소 에너지가 쓰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저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당일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나 이슈나 뉴스들도 조금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나 또는 매매법이나 강의들도 좀 무료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모두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어플이고요.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은 여러 각 스마트폰 안에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나는 안드로이드를 쓰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럼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꼭 하시고요.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이게 시황이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100% 무료예요. 싹 다 100%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이미 제가 10월 12일 날짜에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뭔지 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뭐 9월달 같은 경우 추천주 내역을 보시면 뭐 사실상 관련주들 뭐 인성정보 43%, 뭐 대한항공진 15%, LNF 65% 등등등 해서 좀 많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도 좀 수익이 나쁘지 않거든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만하다. 그래서 10월 10일 추천주도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제가 시황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장이 10월 8일이었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해외 증시나 국내 이슈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오늘 뭐가 올라갈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옆에 극비자로 넘어가시면은 뭐 배당금이랑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테마주, 기술적 분석 등등등등등 해서 나눠놨고, 수소자 관련주를 제가 또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와서 한 번 더 보시면 좋다. 제가 지금 탄소섬유 말씀드렸는데 다른 수소자 관련주도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요. 그래서 저희 김동숙의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180명인데 10,000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